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반사회적인 교주, 경찰 출신 변호사 선임 외 요즘에 이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가 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 반사회적인 교주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보되는 상황, 그리고 저희들에게 입수되고 있는 녹취록에도 보게 되면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교주들이 왜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박용진 위원이 아주 잘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대형 로펌 이젠 경찰까지 전관 예우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성범죄 강력범죄 잡아내던 경찰 고위직에 잇따른 대형 로펌행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대형 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16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성범죄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의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치 정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로펌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찰 변호사 특채 간소화, 그래서 경찰에서 변호사를 특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경찰에 특채될 경우에 경감, 무궁화 2개를 달게 되는 거죠. 우리 파출소장이 이제 무궁화 하나를 달게 되는데 그 위에 경감으로 채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변호사는 경감으로 채용이 됐다가 다시 또 변호사로 가게 되면은 몸값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고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구조가 법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정관 예우 금지에 예외가 돼선 안되며 특히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퇴직경찰을 이용해 범죄 가해자들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 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조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태를 바로잡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남중앙서에서는 직동물류단지 개발 뒷돈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뒷돈 받다가 구속되는 변호사들, 그리고 이 경찰이 변호사 특채를 하면서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하나의 법적 카르텔의 또 하나의 형태가 된다든지, 또는 이 박용진 의원의 이 지적처럼 법적 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린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분리되고 경찰의 비중이 굉장히 강화되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젠 또 이 경찰 출신 변호사, 또 경찰에서도 변호사를 경감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반사회적인 이 교주들도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출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무려 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이 변호사, 이 철저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판사, 검사, 변호사도 분리 양성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분리 양성되고 판사는 판사만 해야 돼요. 영국의 판사들은 변호사 개원을 스스로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명예, 후배 판사들 앞에 변호사로 나타나게 되면 그 판사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있는 로스쿨을 없앨 수 없으니 사법고시도 부활시켜서 사법고시 출신, 그리고 로스쿨 출신들이 경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니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한 변호사를 경찰이 특채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또 그 경력을 통해서 경찰 출신 변호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또 로펌은 하나의 법률 서비스 회사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강화시키는데 악용하게 된다면 사회는 점점 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사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반사회적인 교주 문제를 접할 때 보게 되면 교주들은 이렇게 저렇게 뭐 성금이다 헌금이다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지 돈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인들을 아주 화려하게 선임을 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개인이죠. 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서 이 사회의 경쟁을 올리고자 이 천원의 기적을 시행하면서 계속 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결국에는 뭐 언론 방송은 그래도 진실 편에 서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싸워나가면서, 그리고 약자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뭐 이런 그 녹취록을 접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